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주세요. 비록 한파가 왔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수원 KT 대구 가스공사 경기를 잡아내며 3연패의 흐름을 끊어냈다. 무엇보다 아노시케를 대신한 존스의 활약도 준수했다. 외인 1옵션 프로스퍼와 하윤기를 필두로 한 페인트존 장악 능력과 양홍석의 3번 라인에서의 활약이 가미되며 준수한 인사이드 득점력은 확실했다. 단 정성호와 김영환의 처참한 외곽 지원은 여전한 만큼 인사이드 위주 패턴은 단점이 명확했다. 올 시즌 평균 리바운드 획득 4위인 원주 DB는 김종규의 부상 이슈로 프리먼만 제어한다면 충분히 인사이드 우위를 살릴 수 있을 것. 물론 상대 1옵션 두경민의 외곽 생산성이 폭발한다면 경기를 내줄 공산이 크다. 단, 기복이 심한 상대의 외곽 생산성과 인사이드 전력이 약화된 만큼 새로운 용병 듀오들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겠다. 원주 DB 반면 서울 삼성 경기를 잡아내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물론 김종규는 부상 이슈로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단, 프리먼과 함께 테리의 인사이드 공략을 제어하며 선전한 모습. 특히 팀의 1옵션 두경민의 꾸준한 20득점 활약에도 다른 채널들의 슈팅 기복으로 위력이 반감된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레드웰 역시 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다시금 프리먼, 두경민의 득점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단, 이번 일정일에서 이선 채널들의 우위는 장담할 수 있다. 올 시즌 허웅이 빠진 수원 KT의 외곽 생산성은 리그 최하위 수준. 다행히 올 시즌 원주 DB는 3점 성공률 리그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준수한 외곽 지원자들을 보유했다. 물론 백투백 일정과 기복이 심한 이들의 슈팅 감각은 염려스럽지만 외곽 수비에서 약점이 분명한 수원 KT 상대로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것. 코멘트 수원 KT의 승리를 점친다. 무엇보다 확실한 득점 채널들의 활약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먼저 수원 KT는 새로 영입한 프로스퍼, 존스의 가세로 특유의 인사이드 패턴이 더욱 강화되었다. 물론 여전히 가드진의 외곽 생산성 문제는 심각하나 백투백 일정의 원주 DB의 외곽 생산성도 기대하기 힘들 것. 더군다나 두경민과 프리먼을 제외해 평균 10득점 내외의 득점력을 보이는 원주 DB의 외곽 지원도 저조한 만큼 홈 이점과 확실한 페인트존 우위가 보장되는 수원 KT의 승리를 기대해도 좋겠다. 추천픽 수원 KT 승 162.5언더. 울산 모비스 고집스러운 인사이드 위주 패턴의 한계가 분명했다. 물론 프림 장재석 신민석을 필두로 한 포워드진은 리그 내 리바운드 획득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확실한 강점을 보인다. 단, 최근 아바 리엔토스 이호석으로 이뤄진 일에서 이번 채널들의 저조한 외곽 지원과 단조로운 인사이드 패턴으로 쉽게 제어당하는 모습. 가뜩이나 리그 최고 용병 할러웨이가 건재한 대구가스 공사 상대로 이들의 페인트존 장악 능력을 쉽게 점치긴 어렵겠다. 이번 일정도 이들의 외곽 지원이 관건일 것이다. 다행히 올 시즌 대구가스 공사는 3점 성공률 리그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외곽 생산성이 저조하다. 특히 이대성을 제외한 확실한 슈터의 부재가 뚜렷한 만큼 아바, 리엔토스 이우석의 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터. 또한 직전 맞대결에서 보여준 풀코스 프레싱을 펼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대구가스 공사 마찬가지로 획일화된 공격 패턴의 한계가 뚜렷하다. 이대성 할러웨이에 집중된 공격 방식은 현재 상대팀들이 충분히 제어하는 모습. 특히 필리핀에서 온 벨란겔도 아쉬운 리딩 능력과 외곽 생산성으로 이대성의 득점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 물론 리그 내 야투 성공률 1위를 기록 중인 이들의 저력을 간과할 수 없지만 최근 슈팅 기복이 심한 만큼 쉽게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를 치를수록 견고해지는 울산 모비스의 페인트존 장악 능력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직전 맞대결에서 봤듯이 할러웨이의 인사이드 공략에는 무리가 없는 모양새였다. 단, 은도해의 아쉬운 공격력과 차바이, 정효근의 평균 10득점 내 득점 지원은 염려스러운 대목. 앞서 언급했듯이 점차 이들의 야투 성공률이 떨어지는 추세로 인사이드 패턴에도 우위를 보장하기 어렵다. 코멘트 울산 모비스의 승리를 점친다. 무엇보다 양팀의 전력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먼저 울산 모비스는 리그 내 탄탄한 전력을 보유한 만큼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득점 지원이 강점이다. 특히 프림과 아바 리엔토스를 필두로 한 확실한 득점 패턴은 견고한 모습. 더하여 장재석과 신민석의 확실한 페인트존 장악 능력도 더해지며 인사이드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장한다. 반면 대구가스공사는 이대성과 할로웨이를 제외해 다른 득점 채널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이대성에게 맨마킹을 붙이며 이들의 공격 생산성을 철저히 제한하는 모습. 더군다나 최근 차바이, 정효근의 득점 지원도 감소하는 만큼 울산 모비스를 축으로 삼는 게 나을 것. 단, 양팀의 득점 생산성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최근 대구가스공사의 야투 성공률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평균 70득점을 웃도는 준수한 화력을 보이는 상황. 더군다나 울산 모비스 역시 평균 75득점을 웃도는 화력을 펼치며 쉽게 밀리지 않는 만큼 오버 접근을 부주력으로 삼아도 좋겠다. 추천 픽 울산 모비스 승 164.5오버. 대한항공 용병이 없는 KB를 상대로 무난한 셔사웃 승리를 따냈다. 득점만이 아닌 다른 스탯에서도 모두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승리했다. 링컨이 공격 득점만으로 팀에서 최다 득점을 올렸고 정지석도 오랜만에 1옵션 활약을 했다. 다만 곽승석이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아쉬움을 남겼다. 미들 블로커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에서 17득점을 합작하는 등 측면 공격 없이도 대한항공은 승리할 수 있는 팀이었다. 링컨과 임동혁 등 아포짓 자원의 경기력은 매우 좋다. 임동혁도 지난 경기 교체로 투입되어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한용도 높은 성공률로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측면이 아닌 중앙에서 만든 득점이기에 곽승석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완벽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선 곽승석의 공수 양쪽에서의 개선과 정지석의 공격력 상승과 범실 감소가 필요하다. 우리카드를 상대로는 공격력과 리시브 감소, 범실 증가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카드가 용병이 없다고 해도 그간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카드 OK를 3-1로 잡아내면서 용병 없이도 2연승 중이다. 여전히 아가메즈는 출전할 수 없으며 팀의 공격은 국내 자원들이 이끌고 있다. 리시브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나경복이 트리플 크라운과 함께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고 아포지스로 출전한 김지한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송이채는 수비에서 힘을 보탰고 미들 블로커 자원들도 15득점을 합작했다. 용병이 없어 분배가 더 수월하고 잘 되는 느낌이다. 현재로서는 큰 구멍이 없는 느낌이지만 리시브의 부담은 여전히 갖고 있다. 나경복과 김지한 두 선수 모두 최근에는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는 오재성의 효율도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주전 라인업이 무너지면 출전해 이들의 공백을 채울 선수도 마땅치 않다. 블로킹이나 디그가 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올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코멘트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대한항공은 아포짓, 링컨의 기세가 매우 좋은 상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지석도 대기하고 있다. 우리카드도 삼각편대의 레벨이 나쁘지 않지만 리시브가 불안하고 이들이 빠졌을 때 들어갈 선수가 없다. 대한항공이 공격력의 우세를 앞세우겠지만 셔사웃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추천픽 대한항공 승 18.5오버. 서울 SK 다소 기복이 심한 경기력과 별개로 MVP 최준용의 가세가 빛을 발하고 있다. 김선영과 자밀, 원희의 득점 부담을 덜어내며 지난 시즌의 화력을 보여주는 모습. 더하여 확실한 BIG3의 그래비티 효과로 다른 선수들의 오픈 기회가 열리며 평균 3점 시도 28.4회를 기록 중인 상황. 속공과 외곽 지원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이고 있기에 이들의 화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 또한 서울 삼성 상대로도 충분히 인사이드의 우위를 기대해도 좋겠다. 물론 상대는 테리, 알레찌를 필두로 최근 인사이드 내 강점이 뚜렷하다. 단, 서울 SK 역시 리온 윌리엄스, 자밀원이, 최준용 등 준수한 포워드진을 보유한 상황. 이로 인해 리그 내 평균 리바운드 획득 6위로 서울 삼성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 더군다나 상대 1옵션 테리의 에너지 레벨 저하가 뚜렷한 만큼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 서울 삼성 마찬가지로 BIG3의 활약을 통해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정현과 김시래를 필두로 한 국가대표 듀오들의 준수한 리딩 능력과 득점 지원을 펼치는 상황.
더하여 새로 영입한 알레찌와 테리의 압도적인 페인트 존 장악 능력을 통해 득점 볼륨은 상승한 상태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팀의 1옵션 테리의 에너지 레벨 저하는 다소 염려스럽다. 신임 알레찌가 점차 출전 시간을 늘리는 만큼 충분히 공백을 메꿀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서울 SK의 속공 제어가 가능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원체의 이정현, 김시래는 헤비볼 핸들러로 체계적인 공격 작업을 펼치는 상황. 상술했듯이 서울 SK는 속공 전개와 외곽 패턴 등 다양한 공격 플랜으로 상대 맞춤 대응이 가능한 모습. 가뜩이나 직전 맞대결에서 봤듯이 최준용의 가세로 인해 공수 전반적으로 강화된 서울 SK의 저력을 간과할 수 없는 터. 윙 자원들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다소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 코멘트 서울 SK의 승리를 점친다. 무엇보다 득점 생산성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물론 서울 삼성도 이정현 김실의 테리를 필두로 한 화력을 간과할 수 없다. 단 서울 SK는 김선영 원희 최준용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특유의 다양한 공격 패턴도 건재한 상태. 더군다나 서울 삼성의 1옵션 테리의 에너지 레벨 저하도 뚜렷한 만큼 서울 SK의 승리를 축으로 삼는 게 유력할 것이다. 점차 증가하는 서울 삼성의 득점 생산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평균 77득점을 웃도는 서울 삼성의 공격력도 준수한 편. 더군다나 알레찌가 팀에 합류하자마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상황. 직전 맞대결에서 봤듯이 양 팀의 공격적인 전술 성향이 분명했던 만큼 오버 접근을 필히 겸하자 추천픽 서울 SK승 161.5오버. KGC 인삼공사 IBK를 상대로 3-1의 승리를 따냈다. 47%의 점유율을 가져갔던 엘리자벳이 공격력 44%의 효율을 기록했다. 엘리자벳은 나머지 선수들이 기록한 득점을 모두 모은 것보다도 10득점가량을 더 많이 올리는 등 공격이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가 정호영이었다는 것도 엘리자벳에게 쏠리고 있는 공격의 불균형을 알려주고 있다. 이소영의 경기력 기복이 여전히 있다는 것도 KGC의 단점 중 하나다. 고이진 감독의 교체로 인해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엘리자벳에게 48%에 가까운 점유율이 들어가는 와중에도 최선화를 투입했다. 최선화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아웃사이드 히터이기 때문에 엘리자벳에게 더 많은 공격을 올리겠다는 의중이 확실히 보였다. 그나마 정우영의 득점이 많아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자원의 득점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경기에서 다소 주춤했던 이소영의 공격력이 살아난다면 현대건설을 공략할 수도 있을 것. 현대건설 도로공사를 3-1로 잡아내며 15연승을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승리는 야스민과 이다현이 결장했는데도 따낸 승리였다. 코로나에서 복귀한 양효진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 양효진이 빠져있을 때도 빈자리를 채워준 나연수가 이다현의 빈자리를 확실하게 채웠다. 또한 정지윤과 황현주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공격력의 감소를 최소한으로 막아냈다. 지난 경기는 부상으로 인한 전력 감소보다는 현대건설의 공격에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특히 나연수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지난 경기로 증명했다. 황민경도 8득점을 올렸고 고예림은 교체되어 나와 리시브 효율을 80%, 공격 성공률을 58%로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다. 야스민이 돌아온다면 점유율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도 다양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KGC를 상대로도 다양한 공격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코멘트 현대건설의 우세가 예상된다. KGC는 여전히 엘리자벳에게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몰아주는 경기를 하고 있으며 국내 자원들의 상승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은 잦은 부상으로 핵심 자원들이 빠져나가는데도 그를 채워주는 선수들과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경기도 현대건설이 국내 자원들의 영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추천픽 현대건설승 181.5오버. 신한은행 직전 맞대결 돌아온 박지수에게 철저히 공략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팀의 1에서 2옵션 김소니아와 김아름의 활약은 건재했으나 인사이드 장악력에서 열세가 뚜렷했다. 단 상대와의 3점 성공률 차이에서 우위를 점한 만큼 다시금 외곽 생산성에서 차이를 벌리는 것이 주요할 것으로 본다. 다행히 다시금 박지수의 몸 상태 이슈가 발생한 점은 위안일 것이다. 여전히 철저한 출전 시간을 제한하며
한정적인 퍼포먼스만을 보여주는 모습. 물론 박지수가 출전한다면 김소니아, 김태현의 프론트 코트 채널들이 우위를 점하긴 어렵다. 단, 박지수의 결장 시 김소담 체제에선 충분히 페인트 존 장악 능력을 펼치며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활약을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 KB 스타즈 팀의 본체 박지수의 출전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직전 맞대결, 우리은행 경기에서 봤듯이 현재의 전력으론 한계가 분명한 모습. 이로 인해 강희슬의 외곽 지원이 위력을 잃어가며 집중 마크의 대상으로 전락한 모습. 더군다나 김소담은 아쉬운 가로 수비로 좀처럼 공격과 수비에서 박지수의 공백을 메꾸지 못하는 상황. 이번 일정도 박지수가 적은 출전 시간 혹은 결장한다면 무기력하게 무너질 공산이 크겠다. 또한 여뮤나의 부재를 간과할 수 없다. 대체 선수인 허예은, 심성령은 아쉬운 공격력과 수비에서도 열세가 분명한 상황. 이로 인해 단조로운 인사이드 패턴만을 고집하나 이것도 박지수의 부재로 위력이 반감된 모습. 다행히 신한은행도 백코트진의 전력이 좋지 못한 점은 위안거리나 팀의 주축 채널들이 부상 악재로 제 컨디션이 아닌 점은 다소 염려스럽다. 코멘트 신한은행의 승리를 점친다. 무엇보다 철저한 시간 관리를 받는 박지수의 활약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여뮤나의 부상 이탈과 강희슬의 에너지 레벨 저하도 뚜렷한 상황. 가뜩이나 상대 김소니와 김아름은 여전히 압도적인 공격력을 이어가며 반등한 만큼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 특히 현재 KB 스타즈의 다른 채널들의 공격력도 10득점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만큼 신한은행의 일반 승리를 축으로 삼는 게 나을 것. 단,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달리는 KB 스타즈의 속공 패턴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직전 우리은행 경기에서 봤듯이 김소담, 김민정, 심성령의 준수한 득점 지원은 건재했던 편. 분명히 신한은행 상대로도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분석되기에 오버 접근을 필히 겸하자. 추천 픽 국민본체 박지수 상황 보고 가족방에서 픽 올려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